일단 화면에도 잠시 더 나갔지만 원톱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힘이 많이 실린 분위기입니다. 그러면 막전막후 얘기도 있었고요. 김병준 위원장과의 관계 설정도 꽤 중요할 텐데요. 김종인 위원장은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여전히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. 김병준 위원장님은 일종의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있고 위원장님은 국가주의자 이렇게도 좀 약간 얘기가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상충되는 건 없을까요? 국가주의자가 따로 있고 무슨 자유주의자가 무슨 따로 있겠어요. 뭐 김병준 위원장이 무슨 일반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시장 경제 내세워서 마치 자유주의자처럼 행세를 하는 거지. 그런 그 선입견을 갖고 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우리가 원팀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생각은 좀 다르시더라도 다 힘을 모아서 더 시너지를 발휘해서 잘 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김종인 그리고 김병준 두 사람이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건 윤석열 후보도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출범식에 보면 물론 뭐 카메라가 포착하는 장면마다 다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포착한 사진들을 보면 두 사람이 그리 눈이 마주치는 모습들이 별로 없었다. 여전히 앙금이 많다. 그러면 이게 앞으로 선대위가 잘 굴러가겠느냐 뭐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알다시피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이 처음에 합류를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김병준 그 상임선대위원장 때문이었잖아요. 그 갈등 때문에 그 모든 사단이 시작된 건데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하나 더 넘어가야 할 산이 있다면 만약에 저 두 분이 서로 갈등하기 시작한다면 선대위가 꾸려졌는데 갈등하기 시작한다면 그것 역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 중에 만약에 지금 상태로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서 계속 다른 사람들과 싸우다가 나와버리는 이런 사태가 올 텐데 이러면 이거 오히려 더 좋지 않다. 그러니까 나는 안 들어가겠다.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아요. 그렇다면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두 분이 사실 감정의 앙금이 있는 거를 부인할 수 없고 그다음에 철학이 좀 다른 것도 맞아요. 그렇다면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정권 탈환을 위해서 합류를 서로 손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갈등을 할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는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윤석열 리더십의 또 다른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일단 주말 사이에 갈등이 봉합은 됐기 때문에 윤석열 선대위 출범을 바라보는 여당의 속내도 꽤 복잡할 것 같습니다. 그 목소리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.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참여 거부로 불거진 내부 갈등을 김종인 위원장 중심의 삼김 선대위라는 반창고로 봉합했습니다. 해결된 게 없는데 갑자기 희희낙낙 웃고 극적인 해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극적으로 해결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이런 봉합은 반드시 2차 위기가 온다. 그래서 결국 윤석열 후보가 두 분에게 굽히고 들어간 모양새가 됨으로써 모양은 좀 구겨진 셈입니다. 뭐 여러 얘기를 했어요. 아까 그 옥상옥 얘기 비슷하게 했던 이동학 의원님. 상황 김종인 왕세자 이준석 거기에 낀 윤석열 후보 이 얘기를 했는데 봉합이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민주당에서는. 그러니까 어쨌든 또 윤석열 이준석 당대표와 대선 후보 간의 갈등이 또 있을 것 같다. 문제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네, 아무래도 지금 옥상옥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하고 싶은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소화될 수 있을지 좀 미지수고요.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는 이번에 합류하면서 개인 부대를 둘 수 있도록 조직도에 그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김병준 위원장의 경우는 그 조직이 없습니다. 그리고 그 밑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이 쭉 있는 형태고요. 그 밑으로 조직들이 쭉 늘어선 상태인데 실제로 무엇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?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반문재인 연대 전선을 가지고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쪽 진영에서의 소구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좀 이 표심을 좀 자극해서 데려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제 그러한 영향들은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중도층 데려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주당 선대위가 엎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좀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는데
사실은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선대위가 보면 굉장히 중복적인 기능들을 많이 합니다. 아하. 일단 후보 밑에 비서실에 보면 그 안에도 정책 기능들이 또 있어요. 예.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종합 상황실에 보면 또 정책과 전략 기능이 또 있습니다. 또 선대위 밑에 지금 상임 선대위장 밑에 보면 또 본부장 조직이 또 있어요. 그렇다면 예를 들어 중요한 전략적인 사안을 놓고 있을 때 그럼 어디 결정이 가장 우선하겠느냐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가 엎어진 이유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있습니다. 이거 후보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지금 선거 93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? 예. 빨리 결정하면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코끼리 선대위라 이야기하지만 이게 지금 느리거든요. 근데다가 또 그거를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각자 다 잡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갈등들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. 이게 상당히 저는 관건인 것 같아요. 정책 하나를 놓고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일단 출범을 오늘 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합류를 했는데 시작부터 여러 우려의 목소리는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 이슈는 선대 출범과 관련이 있었습니다.